클릭 감사합니다. 유익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은퇴 노후의 팍팍한 현실과 비극, 은퇴하니 건강도 무너지고 벼락거지로 생존하거나 요양원에서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럼 나는 예외일까? 특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매월 50만 원이라도 평생 일하고 활동하는 그 순간까지 일을 찾자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오래 장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고, 더더욱 제 몸을 혼자 간수도 못하고 또 거동도 못하고 심지어 대소변도 못 가리고 또 치매로 다른 사람에게서 의지하면서 생존하는 요양원 노후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지옥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부터 밖으로 병실에서 질질 끌려와서 이렇게 있는 그런 환자의 모습인데요,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가 다시 병실로 들어가자 다시 질질 끌고 와서 이게 밟아버리는 요양보호사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자녀가 할머니를 학대해서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여기는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참으로 학대가 심합니다. 자, 여기는 노인들이 제가 비품, 이 재활용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돈을 좀 벌면서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보신 것처럼 요즘 가정에서, 특히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와 폭력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일상화되어 있지만, 보호자가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해도 요양원에 보내진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은 요양원에서 보내주는 그 순간부터 학대와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물건 취급당하거나 짐승 취급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아무리 효자효녀라도 이런 요양병원의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이 들고 늙어서 질병과 노안으로 힘없는 노인, 요양받는 노인이 요양원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간병이나 간호사가 노인이자 환자인 나를 짐짝 취급하고 집어 던지거나 심지어 꼬집고 때린다고 해도 보통은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에게 우리 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요양보호사나 또 간호사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좀 주면서 잘 부탁한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상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사실 말이 좋아서 요양원, 요양병원이지, 옛날로 따지면 고려시대에 부모가 늙고 병들면 자식들이 병든 부모를 깊은 산속에다가 갖다 버렸다는 그런 전설 같은 고려장이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양병원은 고려장 비슷한 거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간암, 간경화로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이렇게 다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에게도 얘기 못한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보호자 가족이 없을 때 간호사가 힘없는 환자인 저를 물건이나 짐승 다루듯 함부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밀치고 없인 여겼죠. 하지만 내가 온전히 몸을 어찌할 수도 없고 그런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지만 짐작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견뎌야만 했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잘하는 간호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이럴진데 요양병원에서는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제 몸을 가누지도 못한 그런 노인, 심지어 정신도 없고 혼미한 치매 환자라든지 노인을 간병인이라든지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고 노후에 늙어서는 몸을 건강히 유지하면서 사는 것과 경제적으로 쫓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제 몸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심지어 남에게 의지해야 한다면 어쩌면 차라리 이 세상을 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산 목숨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돈이 없다는 것은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이 또 주거 생활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과 돈, 경제와 건강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고,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은퇴 노후 50년, 60년 긴 세월 동안 할 일 없이 보내고 더더욱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쓸쓸하고 비참하게 지내는 노후 생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자, 은퇴 노후에 할 일도 없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여 년
긴 세월을 빈둥빈둥 거리면서 하루 24시간 중 내내 잠자고 먹고 싸고 이거저거 만져보고 뒤지면 산다는 것은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쳐버릴 지경이 되겠죠. 특히 남자들은 퇴직하면 아무리 뒤져봐도 할 일도 갈 곳도 없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의료기술이 발달은 수명이 2년에 1년씩 증가해서 이제 100세 시대가 보편화되었고 재수 없다면 120세 이상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살게 되겠죠.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데 이제는 예술뿐 아니라 인생도 엄청나게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고 즐기고 일하고 자기 역할을 해내고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퇴직 후 노후에 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집돌이요. 새끼를 집에서 식사하고 먹는 삼시기가 되겠습니다. 남자의 내면은 해가 뜨면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경쟁해온 유전자가 수천 년 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남자의 내면에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남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하는 그 순간까지 해가 뜨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해가 져야 비로소 가정으로 되돌아와야만이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들은 어떤 경우든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해가 뜨면. 남자라면 은퇴 후 적어도 집돌이 삼시가 돼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을 통해 돈을 벌어서 생계도 유지하면서 일자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되지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의사소통, 인간관계 형성, 새로운 기회 포착, 또 인정과 영향력, 자부심은 물론 문제 해결력, 또 사회생활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가능성의 실현, 그 외에 다양한 모습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거. 자, 문제는 건강과 경제 기초는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하는 것이고 할 일과 일자리에 있는데 그 일자리가 갈수록 사라지고 일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로봇과 경쟁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은 물론 앞으로 인공지능이 무인 자동차 시대가 보편화되는 등 갈수록 일자리가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일하러 가는 곳이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삶의 의미가 될 수가 있고 하루하루 삶을 충실히 살 수가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루고 건강하게 산다는 그런 축복된 일을 우리가 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내가 가능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이면체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또 젊은이들이 기피하거나 또 하지 못한 일, 그런 숙련된 일이 있죠. 또 자기만 할 수 있는 일, 평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어떤 일자리도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숙련시키면서 배우면서 그런 평생 일할 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지인을 통해서 추천도 받아야 될 것이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키워드를 보면은 일자리 구하기, 농촌 일자리, 50대, 60대, 70대 일자리, 여성 일자리, 운전직 일자리, 버스기사 일자리, 건설 일자리 등 키워드를 가지고 찾을 수 있겠고 또 아울러 구인 게시판, 취업 박람회, 노노케어, 학교 급식, 지역 돌봄, 카페, 알바, 택배, 또 지방자치단체 구인이라든지 그리고 각자 스스로 할 일과 장점을 활용하고 글쓰기, 블로그, 유튜브, 특히 본인의 취향이 만약에 맞는다면 허가받은 업체에서 정상적인 업체에서 네트워크 등도 좋은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노후 준비고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취미 수준의 작은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 아니 50만 원이라도 벌어서 매년 월 약 5억 정도 내지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인생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입시하고 입시에서 입시 준비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애 기르고 평생 이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각 순간순간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보면 길지만 짧은 게 또한 인생입니다. 사는 동안 일하면서 틈틈이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 여행도 가고 자주 어울리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평소에 가고 싶은 그런 일이라든지 취미 또
취미생활 또 가족이라든지 친구들과 자주 수시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든 내 형편과 처지에 맞고 관한 것을 자주 수시로 나누면서 베풀고 또 너그럽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지혜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간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죽음 앞에 처해 보니까 정신없이 늘 바쁘고 쫓기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런 후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후회하면서 허망하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싶지는 않은데요. 자, 물론 약간의 죽음 앞에 아쉬움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매 순간 후회 없이 삶을 살아야만이 후회가 더 적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능한 일을 우리가 찾고 즐기고 멋진 인생 행복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